자, 올 들어 두 번째 특강이에요. 제가 요새 많은 사람이 추천해서 보라고 한 게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 봤어요. 그래서 어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건 뭐 그런데 이혼했어요를 이렇게 뭐 방송으로 해갖고 이혼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야? 뭐 이러고선 흥미롭게 봤어요. 봤는데 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낀 것은 그 이혼 자체를 무슨 트라우마로 생각하고 쉬쉬하는 것보다 좀 오픈돼서 우리 둘이는 이혼했지만 그 사이도 애를 위해서라도 만나고 또 이렇게 뭐 이혼하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전화 왕래도 안 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게 상당히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통계 숫자를 보면 지금 이혼율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혼 생각 안 합니다. 결혼부터 할 생각하고 결혼하면 한 번뿐만 아니라 무지 많이 이혼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 내가 그렇게 마음에 맞는다고 고르고 고른 사람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느끼겠지. 우리 와이프도 이런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네 뭐 이런 서로의 그 실망도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또 애까지 생기면 굉장히 팩터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 준비한 거는 이혼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를 오늘 좀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예전부터 이제 결핍 가정의 애들도 상담도 많이 받고 또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사별한 가정 그 엄마들의 마음에 대한 얘기도 무수히 많이 듣고 내가 다는 안 살았지만 좀 이럴 땐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애는 이런 생각하고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해서 얘기를 참 주섬주섬 많이 했던 거랑 또 관련된 외국 자료 같은 걸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한데 사실 이혼했다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스트레스고 이렇게 좀 힘들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힘든 사실인 건 저도 느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이혼은 했고 예를 들어 막 정말 알튼이 빠졌다. 남편이 속을 들이들이 새기다가 이혼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알튼이 빠져서 속이 시원한 집은 오히려 그들끼리 화합이 더 잘 돼. 아주 아빠 내보내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아주 지내자 이런 집은 별로 오늘 내 얘기가 이렇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집 있죠.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여자가 생겨서 거기로 가는 바람에 양육비 주면서 가끔 만나고 교섭권으로 전화하면 받는데 아빠 보러 그 집에 갈 수는 없고 아빠를 바깥에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자연스럽지만 생부 역할, 생모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데에서도 나름 예의나 아니면 거의 공식처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혼 가정에서 이제 몇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양육상에 이런 일은 엄마들 하지 마세요 소리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엄마들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동네 가서 살고 소규모로 이제 이혼했다는 첫 번째가 빈곤화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옛날 사는 규모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애들도 그게 굉장히 피곤해서 맨 처음에 서로 막 조용한 집 맨날 싸워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혼 가정을 한 이제 집에서 엄마가 애를 거의 양육권을 엄마가 갖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아 쓴다고 한다면 이제 엄마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자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서 잘못 키워서 아빠 없이 크는 애가 제가 저렇지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해서 애를 어떻게 한다? 무지 엄격하게 해요. 이것도 애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또 다른 사실이죠. 애를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엄격하게 그냥 뭐 안 되는 거 천진 것도 사실 애한테는 힘든 상황이죠. 이혼에서 1차 희생자가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둘이 좋아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싫어져서 한쪽이 그냥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데 둘의 문제지만 나는 가끔 아빠도 보고 싶고 아빠랑 장난치고 저녁에 나가서 치킨도 먹고 싶고 한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속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난히 엄격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또 엄마가 그래. 아, 나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우리 애가 무슨 죄야. 아, 그래. 그래갖고 굉장히 너그러워. 매사 다 너그럽고 뭐 야단칠 것도 안 치고 그냥 넘어가고 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에 이것도 애한테 별로 안 좋죠. 거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너그럽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일관적이지 않는 양육 태도다.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혼 그 사실도 굉장히 엄연한 스트레스 상황인데 거기에서 마음 먹고 애들을 온전히 키우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 해서 너무 엄격하게 했다. 그것도 옳지 않고 너무 너그럽고 다 봐줘. 불쌍하게 아빠도 없는데 그까짓 거 내가 가진 게 돈뿐이다라고 다 해주고 다 돈으로 맞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애한테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이딸 이혼을 했다. 그럼 이제 박탈감, 뭐 우울감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돼서 외로움 뭐 이런 거, 뭐 되게 속을 썩여서 그냥 자기 스스로 발로 나간 경우는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든지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갈라서야만 된다든지 이런. 그래서 일단 같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그 박탈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많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금세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없다 치고 살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서불안한 채 뭘 해야 된다? 양육을 담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역할 과중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전에는 막내 볼 때 여보 큰애랑 같이 저기 슈퍼 갔다 오다 식빵 하나만 사와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남편하고 애 보내면서 애 막 목욕시키고 얼렁얼렁하고 뒷정리하고 하면 둘이 들어오면 그냥 식빵도 한쪽씩 먹고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했던 일이 이거 온통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애 목욕시켜서 이렇게 하고 들러엎고 또 얘 또 식빵 사러 가자면 또 나가서 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게 역할 과중이면 일단 뭐죠?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힘이 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빈곤하잖아. 예전에랑 다르다고요. 규모가 옛날에 뭐 30평이면 지금 18평에 살아야 되고 뭐 동네가 다르죠. 규모가 틀려져요. 그런 데서 오는 그 신경질이라는 게 생기지. 화가 나고 불뚝불뚝 내가 옛날에 이 정도는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질적 되고 때때로 감정적으로 애들한테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좋을 땐 막 이제 엎어지게 좋다가 또 화낼 땐 막 화내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일관성 없는 태도로 애한테 대한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무슨 분노 폭발로 막 거둘 수 없는 얘기 막 다 그 다음날은 애 껴안고 울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래. 이런 태도는 상당히 옳지 않죠.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엄마의 심리적인 그 문제 해결이 잘 되지 편안한 상태가 아닌 채 정서 불안 플러스 지금 과중한 육아를 그 역할 과중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빈곤화를 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짜증이 많아지고 신경질적이 된다. 이런 거는 아마 이혼 가정은 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지 않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잠깐 애들 입장에서 한번 조경을 해봅시다. 애들 입장은 또 뭐가 생겨요? 충성심의 갈등을 느끼면 뭘 충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엄마랑 산다고 칩시다. 아빠가 양육비 아빠도 힘들어. 그냥 아빠도 이제 뭐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재혼한 상태는 아닌데 아빠도 우리 돈 주고 나면 그 나머지 돈 갖고 빠듯하게 살아야 돼. 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럼 아들이 그 우리 양육비 주고 우리 양육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아빠가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산다고 치면은 아빠가 양육비 주고 가끔 또 보고 싶다면 와서 맛있는 짜장면 사주고 가고 용돈이라도 조금 쥐어주고 가고 그러면 애들이 아빠를 보잖아요. 그럼 반가워요.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미안하니까 뭐 영화 보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꽃핀도 또 사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아빠랑 즐거웠는데 집에 와서 아빠랑 재밌었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안 재밌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불쌍해. 엄마는 우리 아빠랑 놀 때 집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아빠가 준 돈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또 다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줘야 되는데 아빠가 또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빠 편을 들자니 엄마가 또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요, 이 충성심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도 재미있지 않았다 그러고, 나는 아빠랑은 못 산다 그러고 엄마랑 살고 싶다 그러고, 애들이 묘한 심리가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면서 이 충성심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제 어떤 집이 더 생기느냐, 이제 아빠 보러 온다. 그럼 이제 아빠가 뭐 9시에 오기로 했는데 10시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막 문간에서부터 야단쳐요. 엄마가 아빠한테. 당신은 얘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시간을 못 지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로 막 지금 애는 또 그래도 아빠 만나서 약간 설렘이 있는데 막 문간에서부터 야단치고 지적질하면요, 애들은 이때 죄책감 느껴요. 나 때문에 둘이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이건 상당히 나는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둘의 기질적인 성격적으로 문제가 안 맞아서 이제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 보는 앞에서는 더 이상 그걸 연장선으로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부부간의 기질의 문제, 무슨 성격의 문제는 그거는 영원히 갈 것 같아서 더 각자가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게 이혼이라면, 애들 앞에서 또 애를 죄책감 느끼게 그렇게 싸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싸울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애 잔 다음에 여보 9시에 온다면 제발 와줘. 그게 뭐야? 11시 반에 오는 게 어딨어. 내가 아까 애 보는 앞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도 참 힘들어요. 이렇게 애 안 볼 때 얘기하지 보는 앞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몇 가지나 되냐고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엄마 아빠 헤어짐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부의 문제랑 부모 자녀의 문제는 별개 것으로 쫙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죠. 우리는 여보 성격이 안 맞고 기질도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은 했지만 애들은 우리 잘 키웁시다. 그랬는데 내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때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따 나갈 때 걔 맛있는 거 사줘. 그리고 내가 이게 문제 해결 못한 걸 당신이 애를 잘 구슬려서 해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소통해서 애를 잘 키우도록 노력하는 일에는 합심해야 되죠. 이게 좀 내가 볼 때 어른이지만 감정 개입이 많이 된 집은 이혼해서 꼴보기 싫으니까 말도 섞기 싫고 그 다음부터는 다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해달라는 걸 내가 왜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들이잖아. 뭐 이럴 땐 또 나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이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만약에 이게 잘 안 먹히면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고서 서로 애를 나눠서 키우면서 애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죠. 이런 집은요, 엄마 아빠 이혼해도 애가 참 잘 크는 집 내가 몇 집 봤어요. 굉장히 하지만 그거는 둘이 미안한 걸 애한테 이제 그렇게 투영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둘이 좋아서 만들 때는 언제고 우리 둘이 또 성격이 안 맞다르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게 맨날 싸우면서 결국 이혼까지 했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 좀 디딤돌이 돼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빠 건너가서 무슨 얘기하고 엄마 건너가서 무슨 얘기할 때 뭔가 애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절대 애 앞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갈등 요소를 보이지 않고 서로 얘기를 소통을 잘해. 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커플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 애들이 훨씬 더 잘 큰다. 그리고 엄마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아빠 입장도 이해해주고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애들이 이 충성심의 갈등을 느낀다. 그래서 애들이 성격적으로도 아주 묘하게 되고 저건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 비율 맞추려고 저러는 거야? 아니 이건 또 뭐지? 막 이러고. 그 우리가 어른이 볼 때 너무 이렇게 슬플 정도로 행동하는 경우는 이건 엄마 아빠가 행동을 좀 잘못하시는 거다. 그래서 절대 애 보는 앞에서 둘이 또 싸우고 또 갈등 요소를 갖게 하면 애들은 눈치를 보고
어떤 경우는 난 엄마랑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아빠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암시적으로 아빠의 그 뭐랄까 못마땅한 부분을 항상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아빠 만나러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 맛있는 거 먹었지? 그래 아빠랑 또 어디 가기로 약속했어요? 참 잘했어. 이러면 좋은데 아빠도 요새 또 술 먹는다니? 물어봤어? 아빠 술을 이제 끊었대? 그런 게 사실이야? 이러고 염탐하고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고 또 술 먹는다 그러면 그렇지 그 버릇 어디 가냐? 아유 내가 안 보길 다행이지 이러고 아주 술이라면 한마디 할 때 10마디 하면 애는 어때요? 아빠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염탐하거나 자꾸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태도는 애한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로 또 아빠한테 간 애한테 또 엄마 거 물어보잖아. 엄마는 너 밥은 해주고 나가니? 요새도 늦게 들어와? 괜찮아? 술은 안 먹냐? 뭐 이래가면서 밥 해주는 거 체근하고 이러면 애가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빠 눈에 우리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아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라 술만 또 먹나 보다. 이렇게 이런 태도도 굉장히 애한테는 좋은 바른 엄마상 아빠상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이라는 건 너무나 둘이 같이 있기는 힘들어서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고서 매일 안 보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끔 애에 대한 것은 절대 상대방 비난하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의 좋은 점, 엄마의 좋은 점을 계속 써놓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괘씸한 거가 생각이 나지 좋은 건 생각이 안 나니까 써놓고 그거를 애 만나기 전에는 읽어보고 아, 엄마 요리 솜씨는 짱이지 그리고 뭐 아빠는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시니 라든지 무슨 이렇게 사람이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만 들춰서 얘기하기보다는 장점을 얘기해줘서 너 말 잘하는 거 보면 아빠 닮았구나. 말을 참 구성지게 참 잘하는 건 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도 잘하면 너가 맛을 잘 내는 건 엄마 닮았구나. 그래 여자는 반찬을 잘해야지 또 대접을 받고 어디 가나 또 엄지척하고 신난다고 하지 않겠니? 그래 그건 엄마 솜씨 닮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인성과 나중에 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를 절대 비난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 그걸 체근하려고 늘 물어본다든지 뭐 아직도 늦게 들어오니 아직도 술이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이혼 서적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혼했어도 애에 관해서 애 장래, 애 앞으로 뭐 이제 목표, 대학 입시에 관해서 같이 의견 통합을 할 거는 서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애가 어리다. 미국서는 6세 이전에는 이혼하지 마세요. 그런 책도 봤어요 저는. 6세 전에 이혼하면 뭐 크레파스 2통 잃어버리고 나이키 신발 호숫가에 빠뜨려서 엄마가 집을 나갔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거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6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6세 전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티네이저 때 가면은 여자애 같은 경우는 조숙화가 된대. 남자는 다 그렇지 이렇게 무슨 남자를 다 겪은 것처럼 티네이저 남자애들은 결혼율이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 대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걸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18세 이후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 아빠 역량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18세 이후는 뭐 이혼을 해도 크게 망가지거나 뭐 이상해지는 일은 통계적으로는 적게 나타나요. 물론 애마다 대학생 때도 아기 같은 애가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6세 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책을 제가 보고 그때 참 그 6세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느꼈죠. 그래서 만약에 6세 전에 이혼을 했는데 막 딸이 아빠 안 떨어지려고 울고 막 이런다면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좋죠. 아빠 이쁜 사진을 이렇게 큰 사진을 넣어서 목걸이를 해서 아빠 보고 싶으면 이렇게 펴보는 걸 한다든지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리는 조그만 종이를 해서 그거를 모아다가 아빠 만나면 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빠 얼굴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뭐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보완해 줘야 돼요. 애는 아빠가 그리울 때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해소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피차 이제 딸이 아빠를 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엄마 밝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엄마 사진 보게 하고 엄마 그림 그리고 엄마와 편지하고 엄마 전화하고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화상으로 얼굴 보게 하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 이혼한 사람끼리 그래도 애 엄마로서 애 아빠로서 그렇죠? 그 최소한의 예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혼이 이제 이렇게 두드러진 현상으로 그리고 뭐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혼해서의 프로그램은 이혼했어도 엄마 아빠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이런 건 오해로 느꼈겠다 하는 걸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풀리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속이 후련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방송의 순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최고기인가 그 고기 깻잎의 그 애기 이 얘기도 보면 엄마가 뭘 하면 신난다가 아니라 고맙다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래죠.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신난다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그래 이렇게 애에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란 사실 알면서도 자꾸 엄마한테 이모라고 부르지요. 이모 하는 것도 이건 무슨 얘기야. 그렇지만 생활이 그를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번은 제가 하면 누구나 다 이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 정도의 기본 매너를 좀 갖고 있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매너 갖고 난 이혼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가. 그래서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도록 결혼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결혼해도 대답이 아니지만 또 이혼해도 대답도 아니고 재혼해도 더 대답이 아닌 걸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봐요. 파트너 바꿔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더 많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그래 이게 내가 그렇게 보거나 아마 내가 그렇게 느껴서 갖는 문제라면 내가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혼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지적한 대로 너무 애를 엄격하게 또 너무 너그럽게 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는 애한테 좋지 않다. 이제 그러니 그리고 혼자서 역할 가중으로 애한테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당연하다. 이거는 이혼하면 다 닥치는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애들 입장에서 엄마 편 들을까 아빠 편 들을까 충성심에 굉장히 골아퍼지는 사태가 오고 그러면서 자꾸 엄마 비난하고 아빠 비난하는 소리를 엄청 듣기 싫어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 좀 이혼을 해도 이런 정도는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